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움직일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대북주 폭발하는 시나리오도 나타날 수 있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쇠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밴들. 자, 이 영상은 국내도 미국도 수수료 무료인 메리츠증권의 슈퍼365 계좌와 함께합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 자, 첫 번째입니다. 조선 피크아웃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자, 조선주의 빅 이벤트가 있었죠. HD현대중공업이랑 미포가 합병한다는 이야기가 어제 등장했는데요. 그리고 평가가 매우 좋은 듯 합니다. 미국 함정 및 MRO 건조에 적합한 합병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스가 프로젝트 기대감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SK증권에서는 향후 중장기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고요. 비중 확대를 여전히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만큼 올랐지만 더 간다 라는 거죠. 자, 다만 보통 이러한 대형 소식이 나타나면 그때만 급등하고 그 다음날에는 이런 식으로 세론이 나타나기도 하더라고요. 두 기업은 오늘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하지만 다른 조선주는 급등하는 등 조선주의 뜨거운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LG생건 코카콜라 음료도 판다. 자, LG생건이 답이 없다는 이야기는 많이 봤었습니다. 21년도 매출이 8조 원이었는데 성장은커녕 뒤로 가서 지금은 6.5조까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시가총액도 계속 줄어서 신흥 화장품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APR한테 따라잡히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LG생건 사업 재편을 한다고 합니다. 코카콜라 음료, 혜태, HTB 등 음료 자회사를 매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타났고요. 물론 회사는 아직까지 확정된 거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그만큼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아마도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LG생건은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다시 부활할 수 있을지. 다음입니다. 자, 매일매일 로봇주를 하나씩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원익홀딩스를 보도록 할게요. 최근 강한 모습, 오늘 또 특히 1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시가총액은 어느덧 6천억 원을 넘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 요 기업은 아마도 다들 반도체 장비주로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갑자기 로봇주로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일단 매출 비중을 보면 특수가스가 반이고요. 나머지 반은 반도체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의 비중은 매우 미미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아니 근데 이게 왜 로봇주야? 바로 이 회사가 원익 로보틱스의 지분 96%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반도체도 앞으로 기대감 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로봇 기대감까지 붙으면서 최근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원익홀딩스의 본체는 원익 로보틱스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원익 로보틱스가 뭐 하는 기업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봤던 로봇주 두 개, 로보티즈랑 하이젠 RNA 이 두 개는 액추에이터 관련 기업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기업은 다릅니다. 원익 로보틱스는 로봇손, 진짜 중요하겠죠. 그 로봇손에 관련된 기업입니다. 제품 이름은 알레그로 핸드라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 이미 유럽 시장의 안전기준 획득했고요. 메타와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뭐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뭐 모든 게 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뭔가를 하려면은 일을 하려면은 손 없이는 안 된다는 거 아마도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손을 만드는데 여기서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번 기회에 꼭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DOF라는 단어를 외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DOF가 뭐냐? 바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의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1DOF는 한 축으로만 회전을 하는 문고리 있죠. 문고리 이렇게 돌리는 거 그거를 1DOF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 DOF는 뭘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돌면서 좌우로 돌아가는 자동차 바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바퀴 보면 이런 식으로 뱅글뱅글 돌기도 하고 방향을 전환할 때는 왼쪽 오른쪽 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죠. 이거를 2DOF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다면 3DOF는 뭘까? 드론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론 이동 같은 경우는 앞뒤로 움직이고 위아래로 움직이고
좌우로 움직이는 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3DOF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손은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요? 보통 20에서 25DOF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이 복잡한 움직임을 구현하는 게 우리의 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원인 로보틱스의 알레그로 핸드는 몇 DOF인가?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합니다. 로봇이 앞으로 많은 것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제대로 뭐 잡지도 못하면 그건 사실 손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냥 막대기? 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게 어느덧 많이 발전했다고 합니다. 16DOF, 거의 손 근처까지 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참고로 테슬라 옵티머스는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11DOF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일단 요거만 봤을 때는 더 발전된 기업이군요 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알레그로 핸드의 목표는 크기를 작게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기술이 좀 부족한가 보겠죠. 어쩔 수 없이 좀 크다고 해요. 우리 손보단 1.5배 정도 더 크다고 하는데, 이를 몇 년 내 사람 손이랑 똑같은 크기로 만드는 게 목표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원익홀딩스 오늘 한번 정리해보자면 원익 로보틱스를 들고 있기 때문에 로봇주로 우리가 보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 원익 로보틱스는 로보티즈나 하이젠 RNN처럼 액추에이터 관련 기업이 아니라 로봇손 알레그로 핸드를 판매하는 기업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DOF란 단어도 이번 기회에 외우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많이 볼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는 해외를 노린다. 자, 롯데리아가 과거에는 좀 평가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최근엔 다시 우리나라에서 호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 푸차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미국에 진출한 롯데리아가 오픈런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 자, K컬처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겠죠. 한국 음식은 뭔데 하면서 먹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오픈 데 관심이 높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외에도 이미 롯데리아는 베트남, 미얀마 등에 이미 300여 개의 매장을 진출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교촌도 미국, 중국, 말레이시아 등의 매장을 이미 운영하고 있으며, 그리고 BBQ 이미 57개국에 700여 개의 매장을 오픈하며 이미 진출한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우리나라 푸차도 해외 진출에 진심이죠. 다만 아직까지는 뭐 큰 관심은 없지만 나중에 불닭볶음면이 대박 터진 것처럼 우리나라 푸차도 글로벌리 대박 터지는 푸차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에서도 저탄수화물 선호. 자, 여러분들 크리스피 도넛 좋아하시나요? 저도 어렸을 때 진짜 좋아했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저탄수화물 선호, 저도 이제 건강 때문에 그런 걸 하다 보니까 확실히 안 먹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동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미국에서도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저탄수화물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고, 그러면서 크리스피 크림 도넛이 자연스럽게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JP모건은 크리스피 크림 왼쪽에 있는 이 주식 매도 의견으로 하향을 했다고 합니다. 자, 실제로 보시다시피 주가가 올해 들어 62%나 하락했다고 하며 실적도 감소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서클, 워낙코인 관심 없는데요. 글로벌 스테이블 2위인 서클, 이 사장이 한국에 온다고 해서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하지만 4대 금융 주요 임원들이랑 만났다고 하는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엔 관심이 아예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까지 왜 온 거요? 하고 딱 봤는데 지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홍보했다고 하네요. 자, 이 와중에 이창용 총재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정부 관계부처랑 논의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도 이제 급등 후 오른쪽으로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쭉 올라가면서 템백을 찍고 끝내는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도 있겠는데,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SK텔레콤 1348억 원 과징금. SK텔레콤의 과징금이 정해졌습니다. 사상 최대인 1348억 원이 결정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금액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해킹이 나타난 건 맞으나 2차 피해가 없는 상황에서 너무 큰 금액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이런 평가도 있다고 하네요. 아니 뭐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큰 금액 맞는 거 아니야, 이게 왜 잘못된 거야? 라고 하고 봤더니 이런 식으로 너무 크게 두드려 맞게 되면은 다음에 똑같은 일이 생겼을 때 다른 회사에서는
해킹 사실을 일단은 숨기고 시작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2차 피해가 없는데 이 정도 맞았기 때문에 내가 뭐 잘 해결만 하면은 과징금도 안 맞고 내부에서 잘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뭐 그냥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앞으로는 그냥 해킹 피해가 없게 좀 보안에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그나저나 이 1300억은 피해자는 난데 왜 나라가 가져가나, 뭐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긴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금리는 동결합니다. 미국이 안 하는데 우리가 먼저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당연히 부담되겠죠. 이번에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집값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올해 성장률은 0.8%에서 0.9%로 소폭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행이죠. 그럼에도 0%대의 저조한 성장이라는 것은 좀 아쉽고, 아마도 4분기쯤에 한 차례 정도 미국 금리 인하에 연동해서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소주 맥주가 안 팔려요. 여러분들은 술을 얼마나 드시고 계신가요? 왼쪽에 보니까 오늘 설문조사를 했는데 과거보다 적게 마시는 분들이 54%, 원래부터 안 드신다고 하신 분들이 무려 25%나 되고, 그리고 과거보다 많이 마시거나 비슷하게 먹는다는 분은 20%밖에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술에 대해서는 조금 멀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소주 매출액이 실제로 줄고 있다고 해요. 하이트젤러, 롯데칠성 음료 둘 다 작년보다 소주 매출이 감소했다고 하며, 외식업계가 힘을 못 쓰는 것도 크다고 합니다. 특히 술집 매출이 작년보다 9%나 감소했다고 하죠. 자, 다만 이 와중에 회식 위주의 주류 문화가 홈술 등으로 바뀌면서 위스키, 와인, 전통주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소주, 맥주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있는 게 크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항공기에서 배터리 화재가 계속 나는 중. 올해 초 에어 부산 비행기에서 불이 났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때 배터리가 화재의 범인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더 많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미국 항공기에서만 무려 340건이나 일어났다고 하고요. 우리나라도 13건이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보조 배터리에 불이 자주 나네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배터리 열폭주를 막을 수 있는 특수 가방을 기내 의무적으로 비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뜨거워지는 배터리를 빠르게 발견만 한다면은 거기다가 넣게 되면은 큰 화재로 번지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러한 소식을 볼 때마다 이게 보조 배터리가 혹시나 불이 날 수도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룰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기르분들은 어디에 속하시나요? 작년 말 기준 주식에 투자 중인 사람들의 종목수 분포를 확인해보니까 한 개 종목에 몰빵해서 투자한 사람들이 무려 31%, 45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회사 외에 다른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대주주나 임원들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엄청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거의 뭐 3명 중 1명은 한 종목 몰빵이란 소리니까요. 그리고 이제 두 종목에 투자 중인 사람은 241만 명으로 17%, 10개 이상 백화점을 하고 있는 사람은 14%가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몇 종목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4개에서 5개 종목이 가장 적절하다고 합니다. 한 종목 몰빵은 너무나, 물론 먹었을 때 엄청나게 먹을 수 있지만 리스크가 대신 너무 크고, 10종목 이상은 사실 그 기업들 뉴스만 보다 보면은 그냥 하루 다 갈걸요. 사실상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4개에서 5개로 압축해서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하면서도 기대 수익률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너무 적다면 한두 개 정도 늘려보거나 너무 많다면 좀 압축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김정은이 중국을 간다고. 북한 김정은은 다른 나라로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잘 움직이지 않는데, 그런데 28일 시진핑 초청으로 전승절에 참석한다는 소식이 나와버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실도 좀 고민이 많을 거라고 합니다. 야, 이때 아니면 언제 가냐, 김정은 만나려면 북한을 갈 수는 없으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참고로 북한은 지난 70년간 다자 외교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움직일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대북주 폭발하는 시나리오도 나타날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의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